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부 조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EU의 입국 규제 완화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입국 규제 완화안을 밤사이에 승인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여괴 관광객의 EU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약품청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제3국 관광객은 조만간 EU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 백신 중에서 맞으면 됩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U ambassadors agreed to update the approach to travel from outside the European Union.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Alpharest vaccine. 네, EU는 이와 함께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한국,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르완다 등 7개국에서 더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수 25명인데 이를 7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이제 코로나19 감염률과 진단 검사 비율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관광객들의 입국 완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네,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EU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또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하거나 격리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은 남겨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문제의 해당 국가로부터 오는 여행객을 신속하게 제한하는 긴급 브레이크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처럼 변이가 심각한 이 변이 확산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이렇게 긴급 브레이크를 통해 입국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요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보면요. 현지 시각 18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올해 1월 초와 비교하면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 추이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614명으로 석 달 전의 평균치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환자와 사망자 모두 내려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런 지표가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주별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NN의 분석 결과 주별 좀 접종률이 많이 다른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인구의 70%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주는 7개 주입니다.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셔, 뉴저지 그리고 버몬트인데요.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평균적으로 이들 7개 주의 경우 10% 정도 낮았습니다. 이들 7개 주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66명이었는데 다른 주들의 경우에는 73명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또 접종률 격차가 클수록 확진자 수 격차도 당연히 더 벌어졌습니다.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성인이 절반이 안 되는 10개 주의 신규 확진자는 이들 7개 주보다 19% 더 많은 78명이었습니다. CNN은 특히 뉴저지주를 백신 접종의 효과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뉴저지주는 아시다시피 뉴욕과 함께 지난해 봄 코로나 확산 초기에 미국의 최대 확산지 중 하나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혔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인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가 평균 5명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신규 환자가 이제는 세 번째로 적은 50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주가 됐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
접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방증하는 것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가 하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혹은 효력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에 네. 대한 논의도 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또다시 언급을 했죠. 네, 맞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 부스터샷 접종 시점에 대해서 기존 접종을 마친 뒤 1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효력의 지속성이 최소 6개월에서 그보다 더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첫 접종을 한 뒤 1년 이내에 부스터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홍역과 비슷하게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미 보건당국자들의 언급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예. 부스터샷을 맞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는 언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도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 나온 날 엘버트 불라 화이자 CEO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가 향후 18개월에 걸쳐 백신 60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부스터샷 접종 시기와 백신 생산 물량 등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